네, 김순례가 돌아옵니다. 일전에 5.18 망언 논란에 휩싸였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자 최고위원이죠. 자, 김순례 최고위원이 돌아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5.18 망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김순례 의원이 결국 그 직후에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됐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징계 차원으로 당원권 정지가 3개월이라는 징계 조치가 내려졌었는데요. 그 당원권 정지라는 조치가 내일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최고위원 자리에 다시 복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한국당은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조금은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논란이 일자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네요.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대표께서 묵살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부담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김민지 기자, 일단 한국당은 또 아니라고 부인을 했어요. 예. 어떤 내용이냐면요. 김순례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자리에 징계가 끝나자마자 다시 복귀를 하는데 당내에서는 좀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던 겁니다. 막말 정당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김순례 의원이 그런 대표 사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보고서 형태로 황교안 대표에게 전달이 되었지만 황교안 대표가 묵살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방금 박맹우 사무총장의 목소리는 묵살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해명이었고요. 묵살한 것이 아닌 이유는 이게 묵살을 했기 때문에 바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지 묵살했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해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장 정리하자면 어떤 논란인 겁니까? 예. 우선 김순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막말을 했죠. 예. 5.18 민주화 항쟁을 폭동이라고 한 것. 이건 역사 왜곡이에요. 우리가 일본을 왜 비판합니까? 역사 왜곡한다고 비판해요. 네. 그런데 한국당의 최고위원은 한국당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최고위원이 나서서 역사를 왜곡을 해요. 또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3개월 동안 당원권 정지 종료가 됐는데 이제 복귀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쏠려왔던 거죠. 네.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냥 복귀를 한 거예요. 아하. 저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역시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당이 참 아직도 이렇게 국민들을 모른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실무부서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거다. 아니 정무적 판단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명확한 규정은 없었지만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고 하고 이 부분은 더 중징계를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예. 그런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해서 복귀시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알겠습니다. 예, 정 교수님. 예. 좀 전에도 우리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는 황교안 대표가 좀 판단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지적하고 싶어요. 자, 실무 보고서에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서를 올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문제를 법리라든가 법규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아주 복잡한 사례를 예상하고 만들어 올 수는 없듯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대단히 황교안 대표의 정무적 판단, 더 나아가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왜 국민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지금의 한국당의 모습에 대해서 비호감을 갖고 있는지. 네. 근본 혁신은 인적 쇄신하라는 거거든요. 막말 좀 그만하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순례 의원의 사례를 황교안 대표가 정치적으로 이걸 돌파해내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네. 오히려 우리 조수진 위원 말처럼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네. 판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미경 지금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이른바 세월호 한 척, 이 발언 때문에 이제 약간 막말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좀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요. 정미경 최고위원이 오늘 약간 좀 억울함을 표시했다고 하네요. 자,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세월호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만 하면 막말입니까? 왜 이 말이 막말입니까? 자유한국당이 쓴소리를 하면 뭐든지 막말입니까? 청와대와 민주당이 듣기 싫은 비판은 모두 막말이라고 치부해 버리기로 작정하십니까?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미경 최고위원은 아니 세월호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다 막말입니까? 쓴소리 족쇄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김 교수님은 좀 어떠세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문 대통령이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 말 그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 배설물 얘기가 나오고 세월호가 나오고 비아냥에 극치고 결국에는 뭐 국민들이 이런 워딩을 즉 막말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정치 잘한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그래서 사실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이런 막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예컨대 징계도 3개월 징계가 합당한가? 국민적 동의가 되는가? 그리고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는 제명을 했는데 아직도 당적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런 과정 속에서는 국민들은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신을 넘어서 이제는 무관심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아. 그래서 저는 지금 저렇게 본인의 억울함을 얘기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반성을 해야만 반성을 해야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줄까 말까 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저는 더- 저 모습 보면서 참 한국당이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세월호 한 척 발언을 인용했으니까 막말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막말이라는 거는 막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말로 규정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 어쩌고 이런 발언을 했어요. 예. 저는 그건 막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야당의 최고위원은 야당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말과 글은 자신의 생각을 담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품위가 이게 뭐냐고요. 자기 당의 얼굴에 대해서 과연 이런 발언이 적절한가. 네.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논란이 일면 뜻은 그렇지 않았더라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사과한다라든가. 그러면 되는 일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그것조차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자, 지금 한국당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살얼음판을 뚜벅뚜벅 마구 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져요. 죽습니다. 죽는다? 그런데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움이나 조심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게 한국당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 교수님. 워낙 막말에 중독돼 있다 보니까 이제 막말인지 아닌지 구별도 잘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 같은데 뭐 심지어는 이번에 언론중재위에 또 제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언론 탓을 것이 아니라 막말의 판단자는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 예. 자, 정미경 최고위원 대단히 억울해 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만 조언을 할게요. 정말 이렇게 이게 막말인지 아닌지 구별이 잘 안 가면 세월호 참사 문제에 관한 한 정치적 소재로 삼지 마라. 이야기를 좀 조언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요. 특히 한국당 인사들 더 심한데 댓글이나 가짜 뉴스를 정치 언어화해서 정치적 공간에서 다시 반복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라는 얘기를 좀 조언 아닌 조언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예. 근데 김민지 기자,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뭐 좀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참 이게 아픈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최근에 여론조사에서요, 질문이 이거였어요. 당신은 해당 정당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게 결과가 이렇습니다. 한국당만 좀 보시면요.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항목이 굉장히 높고 호감이 간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당과 비교했을 때 물론 뭐 자유한국당보다 호감이 더 안 간다는 정당도 있습니다만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여론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막말 사태와 관련해서 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호감이 간다라는 의견은 23, 비호감이다 65. 그러니까 비호감이 호감보다 약 한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는 거죠. 이제 한국당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당의 과제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